시장에 진입. 디스플레이는 정기적으로 전송되는 화상 신호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장치로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패널의 구동 원리에 따라 음극성간 혹은 브라운관, CRT, 평판 디스플레이, FP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FD 등으로 구분되며 그중 FPD는 액정 디스플레이, LCD,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전개 방출 디스플레이, FED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력 아키텍처는 오랫동안 브라운관이 지배해오다가 1990년대를 통해 TFT, Thin Film Transistor 방식의 LCD로 변경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TFT LCD 산업에 대한 주도권은 처음에 일본이 잡았지만 1990년대 말에는 한국이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가운데 대만이 가세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한국의 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브라운관 이후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LCD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관, 현재 삼성 SDI는 1984년에 LCD 사업을 시작하여 1985년과 1986년에 전자탁상 계산기용 LCD와 사무자동화 기기용 LCD를 잇따라 개발했습니다. 이어 1987년에는 미국의 OSI와 텔레비전용 LCD 패널 제조 기술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 3명을 현지에 파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88년에는 텔레비전용 LCD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성사, 현재 LG전자는 1987년에 중앙연구소를 통해 LCD 연구개발 사업을 출범시키면서 일본의 히타치로부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말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LCD 사업의 추진 주체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도시바와 NEC는 반도체 사업부에서, 샤프와 히다치는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LCD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을 중요시한다면 반도체 사업부에서, 완제품에 무게를 두자면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추진하는 것이 합당해 보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1년 1월에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후 LCD 사업을 삼성전관에서 삼성전자의 특수사업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CD 제조 공정과 D램 제조 공정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LCD와 반도체의 시너지 효과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특수사업부는 시험 라인, 기판 규격 300mm 곱하기 300mm를 설치한 후 새로운 LCD로 부상하고 있던 TFT LCD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는 16메가 D램을 개발하면서 알루미늄을 금속 배선물질로 사용하고 있었고 특수사업부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여 LCD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마지막 공정에 알루미늄이 사용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LCD에서는 알루미늄 배선을 먼저 깔아놓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다 보니 배선이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특수사업부는 게이트 배선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1992년 7월에 국내 최초로 10.4인치 TFT LCD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1993년 1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1941억 원을 투자하여 월 2만 매의 기판을 처리할 수 있는 양산 1라인, 기판 규격 370mm 곱하기 470mm를 기형 사업장에 건설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업체들이 주도하던 TFT LCD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12.1인치 라인의 선택. 초창기 TFT LCD 사업은 높은 불량 요구가 일본 업체들의 견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양산 1라인의 불량률은 40 내지 50%에 이르렀고 일본 업체들은 삼성을 겨냥해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LCD 사업의 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으며 LCD 사업에 진출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냐 하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에 특수사업부 부장을 맡고 있던 이상환 상무는
LCD 사업의 정리에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LCD 사업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몇 년만 시간을 주면 LCD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5년 내지 10년 후에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지를 고민하라는 하두를 던지면서 LCD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에서 벌이들인 자금을 TFT LCD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특수사업부는 LCD 사업을 정상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애로 공정을 해소하고 각 방면의 개선 작업을 통해 불량률을 감소시켰으며 유리기판 두께를 1.1mm에서 0.7mm로 줄여 LCD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점차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켜 1995년 11월에는 월 4만 매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1995년 10월에는 공격적인 신규 설비 투자를 감행하여 월 2만 5천 매의 기판을 처리할 수 있는 양산 2라인, 기판 규격 550mm 곱하기 650mm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산 2라인을 건설하면서 삼성전자는 주력 제품의 크기로 12.1인치를 선택했습니다. 당시에 샤프를 비롯한 일본 업체들은 10.4인치 이후에 주력 제품으로 11.3인치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12.1인치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LCD 사업부의 임원들은 12.1인치를 고수하면서 노트북 PC를 생산하는 업체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미국의 델 컴퓨터에 접근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지만 일본의 도시바와 성공적인 거래를 진척시켰고 나중에는 델 컴퓨터도 12.1인치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996년 10월에 양산 2라인의 준공과 함께 12.1인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했으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는 TFT LCD 시장의 대세가 11.3인치에서 12.1인치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LCD 양산을 개시한 지 2년 만인 1999년에 매출 3억 달러를 넘어서는 고성장을 기록하여 세계 5위권의 LCD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0년에 발간한 삼성전자 40년은 12인치 라인의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환 상무, 이지섭 이사 등 삼성전자의 LCD 사업을 이끄는 임원들의 머릿속에는 다음 라인, 즉 양산 2라인에 대한 고민이 가득했다. 샤프와 같이 11.3인치를 주력으로 생산하느냐, 기판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 그것보다 큰 12.1인치를 생산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결국 남들이 간 길을 따라가서는 앞설 수 없다는 전략에 따라 세계 1위 샤프를 비롯한 대다수의 일본 기업들이 선택한 11.3인치가 아닌 삼성전자만의 12.1인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후발주자로 출발해 1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과감하게 택해야 한다는 역전의 DNA가 직원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은연중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 1위로의 도약. 이와 유사한 전략은 1996년 12월에 삼성전자가 천안 사업장에서 양산 3라인을 착공할 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업체들은 11.3인치에서 12.1인치로 전환하는 중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노트북 PC의 주력 제품이 더욱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전자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던 도시바가 차세대 노트북 PC의 주류는 13.3인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삼성전자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지 않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양산 3라인의 기판 규격을 600mm 곱하기 720mm로 결정했습니다. 1998년 2월에 완공된 양산 3라인은 노트북 PC용 12.1인치, 13.3인치, 14.1인치를 기판당 6매씩, 모니터용 17인치를 기판당 4매씩 생산할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또한 1층과 2층은 TFT, 3층은 액정, 4층은 모듈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TFT LCD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었습니다. 양산 3라인의 준공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시험 라인 1개와 양산 라인 3개를 확보함으로써 TFT LCD 산업을 선도하는 업체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산 3라인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미리 도입하여 시험해 봄으로써 완공과 동시에 첫 제품을 성공적으로 양산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양산 3라인의 가동과 거의 동시에 노트북 시장의 주력 제품은 13.3인치로 전환되었고 삼성전자는 1998년 6월에 일본의 샤프를 제치고 TFT LCD 시장에서 세계 1위로 올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그동안 일본 업체를 뒤따라가던 형태에서 벗어나 신규 기판 사이즈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공격적 선행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약 100억 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1997년 11월에는 30인치 초대형 TFT LC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그것은 1998년 11월에 한국 전자산업 역사상 최고가인 대당 3만 달러의 가격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또한 1998년 6월에는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동일한 시야각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광시야각 제조 기술을 확보했고 1998년 10월에는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했던 TFT LCD 핵심 장비인 액정기판 이송 장비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안사업장은 지속적인 가동률의 향상과 불량품의 축소를 바탕으로 1999년 5월에 90%가 넘는 골든 수율을 달성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전자가 LCD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LG전자의 추격도 강화되었습니다. LG전자는 1993년에 LCD 사업부를 발족시킨 후 1995년에 구미 공장을 건설하여 TFT LCD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으며 1997년에 구미 공장을 정설하면서 노트북용 TFT LCD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1999년 1월에 국내 최초의 LCD 전문 업체인 LG LCD를 출범시킨 후 같은 해 11월에 세계적인 전자업체인 필립스와 합작하여 LG 필립스 LCD를 설립함으로써 LCD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LG 필립스 LCD는 1999년 말에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의 LCD 업체로 급성장했습니다. 당시 LG 필립스 LCD의 생산량은 월 6만 대, 수율은 80%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1990년부터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제2단계 선도기술 연구개발 사업 G7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된 차세대 평판 표시장치 기반기술 개발 사업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1,824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한국 디스플레이 연구조합의 주관하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레이저 결정화 기술, 이온 도핑 기술, 저온 절연막 기술 등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삼성전자는 40인치 TFT LCD를 세계 최초로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디스플레이 세대 경쟁. 2000년대에 들어와 LCD 시장은 노트북 모니터에 이어 대형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삼성과 LG는 보다 큰 LCD를 생산하기 위해 치열한 세대 경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LCD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다른 업체들을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LG 필립스 LCD가 2000년 5월에 국내 최초로 4세대 생산 라인 680mm 곱하기 880mm를 가동한 후 세계 최초로 5세대 생산 라인 1000mm 곱하기 1220mm의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는 LG 필립스 LCD의 4세대보다 조금 더 큰 생산 라인 730mm 곱하기 920mm를 구축했습니다. LG 필립스 LCD는 2002년 5월에
5세대 생산 라인을 완공했으며 삼성전자는 4개월 뒤인 2002년 9월에 1100mm 곱하기 1250mm 규격의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LG 필립스 LCD는 4세대와 5세대에서 삼성전자를 앞서 나가면서 2003년에는 세계 LCD 시장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 들어와 샤프와 LG 필립스 LCD는 6세대 생산 라인의 건설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LG 필립스 LCD의 세대 선점이 계속되자 삼성전자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영진은 6세대 라인 투자의 이해득실을 따진 후 많은 고민 끝에 6세대를 건너뛰고 7세대로 직행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비였는데 때마침 일본의 소니가 삼성전자에게 7세대 라인을 공동으로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03년 10월에 삼성전자와 소니는 7세대 TFT LCD 생산을 전담하는 합작 회사인 SLCD의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04년 3월에 본계약을 거쳐 같은 해 7월에는 SLCD가 출범했습니다. SLCD라는 명칭은 삼성과 소니의 첫 번째 영문 결자가 공통적으로 S라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되었습니다. LG 필립스 LCD는 2004년 10월에 6세대 생산 라인 1500mm 곱하기 1850mm를 구축함으로써 세대 선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7세대 생산 라인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LCD 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2005년 4월에 7세대 생산 라인 1870mm 곱하기 2200mm를 완공했습니다. LG 필립스 LCD는 7개월 뒤인 2006년 1월에 1950mm 곱하기 2250mm 규격의 7세대 라인을 경기도 파주시에 구축했습니다. 2005년에는 소니가 브라비아를, 삼성전자가 브로더를 출시하여 LCD TV 시장을 석권했고 이를 계기로 LG 필립스 LCD의 6세대 규격인 37인치를 대신해 SLCD의 7세대 규격인 40인치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00년을 전후해서는 PDP가 대형 디스플레이 주요 아키텍처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PDP는 유리판 사이에 액정이 아닌 혼합가스를 주입하기 때문에 화면을 크게 하는데 LCD보다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자업체들은 LCD의 주도권을 한국에 빼앗긴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PDP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일본의 PDP 시장 점유율은 2001년 94%, 2002년 85%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와 삼성 SDI도 TFT LCD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PDP를 선도하는 그룹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업체들은 2000년에 PDP 양산을 시작하면서 설계 방식에 따라 다양한 생산 라인을 구축했던 반면 삼성과 LG는 2001년부터 단일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양산에 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PDP에서도 TFT LCD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의 선점 경쟁이 계속되었습니다. LG전자와 삼성 SDI는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에 각각 PDP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을 경쟁적으로 설치했는데 신규 라인의 정설에 따라 업계 순위가 수시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라인 정설과 함께 생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유리원판 한 장에서 여러 장의 PDP 패널을 만드는 다면치 공법을 들 수 있습니다. 다면치 공법은 일본에서 먼저 개발되었지만 이를 PDP의 대량 생산에 처음 활용한 기업은 삼성 SDI였습니다. 삼성 SDI는 2002년 12월에 다면치 공법을 개발한 후 2003년 5월에 PDP 1라인을 개조했으며 LG전자는 2004년 4월에 3라인을 가동하면서 다면치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한국 업체의 PDP 매출 합계가 일본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가운데 마츠시다, 삼성 SDI, LG전자가 삼각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기술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전자산업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국산화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개척한 후 대기업이 합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TDX 기술 개발 사업을 매개로
통신기술의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CDMA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애니콜 신화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으며 디스플레이에서는 삼성과 LG의 경쟁을 바탕으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